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제 3월이 시작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시잖아요. 근데 왜 수의사들은 사료를 그래도 먹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사료가 어느 정도 영양 밸런스가 잘 갖춰진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키우실 때 사료만 먹는 그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 항상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사람 음식을 주게 되는데, 사실 사람 음식을 원료로 해서 만든 게 결국 사료이기 때문에 사람 음식을 무조건 주면 안 된다는 논리도 약간 모순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왜 수의사들이 그래도 자꾸 사료 위주의 식습관을 강조하냐면, 보호자분들이 만약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렇게 골고루 공급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아지한테 흰 쌀밥만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닭가슴살만 계속 주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아지들이 편식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아지는 되게 연어를 좋아하고 어떤 강아지는 닭고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 한 가지 그 고기나 단백질이나 그런 걸로 약간 편향적인 식습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 사료도 나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기농 사료도 많은 편이긴 한데, 일단 강아지 사료를 살펴보면 안에 들어있는 게 일단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라든지 연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쌀, 옥수수, 현미, 귀리, 보리, 그 다음에 이제 아마씨도 들어가고 해바라기씨, 녹두, 메밀, 고구마, 유기농 당근, 호박, 호박씨, 미네랄, 그 다음에 비타민C, 육화 추출물, 천일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사료도 살펴보면은 고양이도 단백질이 들어가고요. 옥수수랑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대두유, 효모, 생선 오일, 차전자피, L-카르니틴, 프락토올리고당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료의 차이점은 이제 단백질 함량인데, 고양이는 아무래도 육식동물에 가깝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좀 높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이 고양이 사료를 먹으면 좀 살이 찔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오늘의 이야기의 본론은 그게 아니고, 왜 사료를 먹어야 되냐. 그러면은 만약에 보호자분이 난 사료를 먹이지 않겠다, 나는 강아지한테 먹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음식물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면 그렇게 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레시피가 정확하게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그 음식물에 곡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들어가고, 탄수화물도 골고루 들어가야 되고, 그 비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솔직히 보호자분도 하루에 3끼도 귀찮아서 배달시켜 먹는데, 강아지 준다고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레시피를 보면서 또 매일 먹으면 또 지겨우니까 오늘은 바꿔가면서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연어를 베이스로 단백질을 공급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연어에 대한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문제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줬을 때 알러지가 생겼을 때 얘가 어떤 물질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겼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료들은 강아지 알러지 사료 같은 경우는 가수분해 단백질이나 이렇게 가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쓰더라도 가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데, 우리가 생으로 먹는 단백질은 알러지를 일단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기 어렵다. 그걸 내가 일일이 조리하기가 쉽지 않다.
저희도 학교에서 6년 동안 공부를 하지만 사실 영양학은 그렇게까지 막 파고들면서까지 배우진 않아요. 국가고시 과목에도 저희가 칠 때는 없었고, 그리고 약간 생각하시면 될 게, 사람으로 치면 식품 영양학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양사가 되는 건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식품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만 식품 영양학과를 나온 그 영양사만큼의 어떤 식품에 대한 영양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 맥락에서 저처럼 평범한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사실 영양에 대해서 그 뭐 영양학자만큼은 잘 모르지만 또 그거를 이제 전공을 해서 석사 박사를 하신 수의사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레시피를 정해도 강아지의 어떤 품종이나 강아지의 나이나 강아지의 식습관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을 뭐 노령견이 되면 서서히 조금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물질을 첨가하고 뺀다든지에 대한 어떤 레시피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이 간식을 안 먹게 되면 사료는 일단 주면 먹잖아요. 그럼 그 사료 안에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먹으면 일단 그 세 가지 영양소가 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호자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내가 음식물로 따라줬는데 얘가 단백질만 골라서 먹게 되면 단백질 유지의 식습관이 되고 또 너무 고단백질이 되면 강아지들 신장이나 이런 거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뭐 닭가슴살 줘도 돼요? 강아지가 너무 불쌍한데 밥 줘도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사료를 베이스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사료를 먹는데 얘가 어떤 부족한 예를 들어서 오메가3나 아니면 뭐 유산균이나 아니면은 보조제를 통해서 뭐 비타민을 좀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선책은 아니지만 어느 차선책으로 사료를 먹이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하는 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사람 음식을 먹는 것만큼 행복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의외로 사료를 잘 먹는 애들은 또 사람 음식을 줬을 때 먹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료를 잘 먹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료를 꾸준히 먹었을 때 일단 장점이 뭐냐면 일단 치아에 좋아요. 사료는 이제 이런 시리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반습식 사료라 해도 우리가 사람이 직접 먹는 음식 같은 거는 되게 끈적끈적하고 이빨 사이에 잘 끼잖아요. 우리도 밥 먹고 나면은 막 이쑤시개도 하고 양치질도 해야 되듯이 이빨에 끼기 때문에 치석이 잘 생기고 그리고 강아지들은 사람만큼 양치질을 잘 해주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하루에 한 번 양치질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하루에 한 번 양치질 하시는 분, 강아지 양치질 해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명 중에 한 2-3명 될 거예요. 특히 고양이 매일 양치질 해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명 중에 한 1명 정도밖에 없을걸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사람 음식, 즉 테이블 푸드를 계속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이 치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또 스케일링을 더 자주 해야 되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사료를 일단 먹으면 내가 양치질을 그렇게 자주 해주진 않아도 사람 음식에 대해서 치석이 적게 생긴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어떤 시간적인 효율적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요새 사료들이 생각보다 그 뭐 휴먼 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먹어도 될 만큼의 어떤 잔류 농약이나 아니면은 해로운 물질을 다 어느 정도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 사료나 주시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회사에 어느 정도 가격을 적당히 지불하고 좋은 사료를 먹이시는 게 좋고 그런 이제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다니시는 병원에 수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료를 먹는 게 결코 불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료만 먹는 애들이 병원에 더 적게 오고 동물병원에서 사료를 먹이세요 하면은
수의사들이 사료를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 사료 거의 다 온라인이나 인터넷에서 사시기 때문에 사실 동물병원에서 사료 매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료를 먹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구토나 설사를 동반한 소화기 질병의 원인이 주로 사람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보호자분이 삼겹살을 드시는데 강아지가 먹고 싶어 해서 삼겹살을 줬더니 탈이 나서 그 다음날 왔는데 췌장염이더라. 아니면은 보호자분이 뭐 과일을 먹다가 과일을 많이 줬는데 애들이 변이 묽게 나오더라. 오히려 양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적정한 과일의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가 체중에 따라서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이 정확하게 저희도 잘 모르는데 막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 막 100개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탈이 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성분이 어느 정도 사료에 들어있으니까 사료를 정량대로 먹였을 때 보면은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 입장에서는 사료를 먹여서 그렇게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애들이 드물기 때문에 항상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면 수의사들이 보호자한테 물어보는 게 혹시 뭐 주셨어요? 아니면 뭐 간식을 많이 주셨어요? 사람 음식을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부분 그걸 안 주면은 대부분 병원에 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료만 먹이면 구토 설사 때문에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료만 먹이는 게 과연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해서도 좋고 보호자를 위해서도 좋고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수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수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줘서 병원에 자주 와야 수익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료만 주세요 하면은 사료만 먹이면 애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와도 좋다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채널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보호자분들이 내가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걸 바꾸셔가지고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라는 목적으로 채널을 만든 게 크기 때문에 제가 뭐 오메가3 유산균 먹이세요 하는 게 뭐 제가 그거 많이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그만큼 좋으니까, 그리고 사료를 위주로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니까 그걸로 보충을 하라는 거지, 사람 음식을 준다고 강아지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닭가슴살만 먹은 애들이 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닭가슴살의 그 부드러운 질감이나 그런 걸 먹으면 되게 행복해 하지만 문제는 닭가슴살만 먹게 되면 얘가 단백질만 섭취하고 다른 음식을 다 거부해서 결국 편식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료만 잘 먹고 오래 살 걸 갖고 괜히 강아지가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되고 소화기 증상이 생기게 되고 항상 탈이 나게 되니까 결국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가 최고예요 이게 아니라 사료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선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한 거를 메꾸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료를 너무 멀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닭고기를 생식으로 줘라, 제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닭고기를 생식으로 주면 뼈도 위험하고 그리고 살모넬라 균도 있어요. 생닭 같은 경우는 사람도 생닭을 먹지 않잖아요.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중보건학 실험실에 있었는데 정말 살모넬라 균도 정말 무서운 균이에요. 급성 설사 구토를 동반하기 때문에 생 음식을 먹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하지만 사료는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사료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품질의 사료를 먹이게 되면 내가 잘 못 챙겨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사료만 먹이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료에 버금가게 그렇게 레시피를 짜는 거는 저도 못합니다. 제가 복실이 키우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는 복실이 하루에 2번 사료만 줘요. 딱 정량. 근데 제가 뭐 레시피를 제가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못하겠어요? 근데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가열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도 새끼 먹으면서 전부 다 요리해서 먹지 않잖아요. 바쁘면 식당 가서 사 먹고 시켜 먹고 뭐 또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시리얼을 먹기도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료를 먹으면 우리 반려동물들이 불쌍해진다는 그 고정관념을 제발 바꾸시고 지금이라도 간식이나 사람 음식을 주지 마시고 사료로 먹게끔 유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사료를 잘 안 먹는다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뭐 아노레딕스나 그런 그래도 기호성이 좀 좋은 뭐 내추리스나 그런 사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사료를 돌려내고 기호성이 좋은 사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 안 주면 하루나 이틀 정도 굶으면 어떤 강아지 고양이라도 살을 먹게 돼 있어요. 배가 고파 보세요. 돌이라도 집어먹지. 그러니까 뭐 지금 자꾸 간식 주고 사람 음식을 주면서 자기 위안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과연 그게 올바른 보호자냐, 내가 좋은 보호자라고 자유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오히려 사료를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좋은 보호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제가 고정관념일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사료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사료를 먹어서 불쌍하다고 느끼시면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오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료를 잘 먹어야 된다. 그래야 병원 갈 일도 줄어들고 병원비도 아낄 수 있다.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계셨던 보호자분들도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어쨌든 반대 의견도 제가 겸허히 수용할 거고요. 하지만 제 입장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10년 동안 동물병을 하면서 사료만 먹어서 탈난 애들보다 사료를 안 먹어서 탈난 애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몇몇 우리 강아지는 어떻더라는 그 데이터보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훨씬 더 방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진료본 애들이 뭐 몇만 마리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